이거는 펀다멘털이 좋은 기업이야. 얘는 돌아올 거야. 돌아올 거라고. 돌아올 거야.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오늘은요, 금은 싼가 비싼가, 그리고 언제 사야 하나, 요런 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건 아마 아무도 설명을 안 해주실 겁니다. 금은 펀다멘탈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인가,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네, 주식 같은 경우는 순이익, 순자산 이런 게 있어가지고 퍼 PBR 이런 거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채권은 뭐 쿠폰, 원금이 이런 애들이 있어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하기가 꽤 쉬운 편이죠. 네, 금도 밸류에이션이 가능합니다. 왜 없겠습니까? 금은 1571년까지는 그냥 돈이었습니다. 금본위제라는 게 있어가지고 누군가가 달러를, 그러니까 35달러를 가져오면은 1아운스, 그러니까 금 1아운스를 미국 중앙은행에서 받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한동안 했죠. 몇십 년 동안 했는데, 근데 1960년대 베트남 전쟁이 터지고 미국 연준이 돈을 굉장히 많이 발행을 했습니다. 달러화를 많이 발행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프랑스 등 외국에서는 쟤네들 달러를 많이 발행하는데 저 정도 금이 있는 거 맞아? 어이, 미국 여기 우리 달러가 있습니다. 금을 주세요. 해가지고 금을 막 빼갔어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은 그걸 보고 쉣 이라고 생각한 다음에 닉슨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우리 이제 그거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근본 이제는 아니고요. 이제 니네들이 달러를 가져와도 우리는 금을 안 줍니다. 메롱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은, 그러니까 딴 나라들은 어이가 없었겠지만, 근데 그 당시에 누가 미국한테 개이겠습니까? 1971년에. 그래서 이제 달러 가져와도 금을 안 준다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충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달러가 신용화폐가 되었죠. 그래서 연준이 마음껏 돈을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신용화폐라는 시스템은 늘 한동안 가다가 무너지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무너지면은 다시 금이 돈이 될 가능성이 꽤 있죠. 어쨌든 금의 가격은 화폐량과 비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미국 달러 M2 같은 경우는요,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1971년 8월 15일 날 미국 근본위제가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의 M2 화폐 통화량은 한 32배 정도 늘은 걸로 볼 수가 있고요. 그게 복리 7% 정도입니다. 정확하게 31.8배 정도 증가를 했네요. 그리고 금의 연복리 수익도 7.7%, 상당히 비슷합니다. 1971년부터 7.7%예요. 그래서 연준이 돈을 많이 찍어내면은 금값이 오르는 게 정상적인 이치입니다. 자, 우리는 심플하게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미국의 M2 총량 나누기 100억이 금의 펀더멘탈 가격,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될 것 같아요, 대충. 지금 M2가 21.8조거든요. 그거를 100억으로 나누면은 2181이 나옵니다. 참고로 지금 금 가격이 1800 얼마기 때문에 지금은 금이 조금 저평가되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거는 이게 바로 그 지표입니다. 네, 요 1이 뭐냐 하면은 이제 M2를 100억으로 나눈 지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처음에는 금이 조금 저평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금값이 내려가다가 아니지, 이때까지 엄청 오르다가 여기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간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1980년 10월 요때까지 이제 금이 엄청나게 오버슈팅을 했습니다. 이때는 금이 좀 쌌거든요. 이게 이제 대충 평균이라고 하고, 근데 금이 이 정도 오른 게 아니라 계속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올라가지고 1980년 10월에 금 가격이 672불까지 오릅니다. 근데 보면은 요 지표, 그러니까 M2 나누기 금값 지표가 0.23까지 추락을 했어요. 그래서 금이 어떻게 보면은 펀다멘탈보다 4배 정도 더 고평가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1980년부터 2001년까지 금값은 정말 죽을 수입니다. 672에서 21년 지나니까 266달러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 비중이 2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금이 펀다멘탈 가치보다 한 반토막 정도 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때부터는 금이 다시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266에서
요때 1828불까지 올라가는데 이때는 또 오버슈팅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오버슈팅이 끝나고 한 2015년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펀더멘털 가격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2015년에 이제 한 1175불이었거든요. 자, 이때부터는 금 가격이 오르는 게 그 미국 통화량이 급격하게 올라가지고 금 가격도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M2 상승 대비 가볍게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그 선진국 주식과 채권은 굉장히 비싸거든요. 지금 그나마 저평가된 자산이 개도국 주식이랑 금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반복을 해보겠는데요.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단기적으로 딱히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밸류에이션이 높다 낮다의 차이는 무엇인가? 밸류에이션이 높던 낮든 향후 1년 동안의 100% 수익은 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리 밸류에이션이 높아도 거기서 더 비싸질 수도 있는 겁니다. 또 밸류에이션이 낮다고 해가지고 반토막이 오지 않는다? 그런 것도 절대 아닙니다. 네, 밸류에이션이 높든 낮든 향후 1년에 50에서 70% 손실, 네, 그것도 가능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거죠. 자, 밸류에이션이 높다 낮다 상관없이 1년 동안에 반토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반토막 후에 1, 2년 후에 전고점 회복이 가능한가? 네, 이거는요, 밸류에이션이 높으면은 불가능할 수도 있고, 밸류에이션이 엄청 낮으면은 1, 2년 후에 거의 무조건 전고점의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원래 밸류에이션이 낮다는 거는 원래 쌌는데 거기서 또 반토막이 난 거잖아요. 그러면은 터무니없이 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터무니없이 싼 거는 아무래도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밸류에이션이 엄청 높았어요. 엄청 비쌌는데 엄청 비싼 게 반토막 된다 하더라도 싸지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반토막 나도 다시 전고점 회복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낮은 지수는 그 만약에 반토막 난다 하더라도 거의 100% 확률로 다시 회복을 하고요. 높은 지수는 그거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나스닥도 이때 엄청나게 고평가되었잖아요. 그래서 2년 동안 90% 떡락한 다음에 다시 최고점을 돌파하는데 한 15년 정도 걸렸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네, 이때 그러니까 이때 최고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30년 넘게도 최고점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일본 지수가 너무 고평가되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은 경우 그런데 계속 얘가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모멘텀으로 따라가는 거를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한마디로 최근 3개월, 6개월, 12개월 수익률 봐가지고 얘가 오르고 있어. 그러면은 분명히 내가 버블인지 안다 하더라도 그냥 따라가세요. 따라가면 됩니다. 그 대신에 그 모멘텀이 꺾이면은 뒤도 보지 않고 도망가는 거를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이게 가장 어리석은 게 이거 좀 비싸긴 하지만 이거 펀더멘털이 좋으니까 반토막 났는데 그래도 다시 돌아올 거야. 물타기를 할래. 이런 게 가장 멍청한 겁니다. 네, 밸류에이션 높은 자산은요 90% 하락한 다음에 최고점을 영원히 탈환하지 못할 가능성도 꽤 있다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상해 지수 중국도 2007년 후에 눈부시게 발전을 했거든요. 근데 이때 한 6천을 뚫고서 15년이 지난 지금도 상해 지수는 6천을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3천이에요. 3천 반토막입니다. 이 제너럴 일렉트릭 이런 주도 상당한 우량주였죠. 이게 한때는 시가총액 세계 1위였습니다. 그래서 얘가 뭐 한 거의 500불까지 갔다가 네, 지금 한 20년 지났는데 얘가 지금 75불입니다.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80% 정도네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펀더멘탈만 보고 투자를 하면 이게 위험합니다. 밸류에이션이 높으면은 이렇게 위험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그러면 금을 언제 사야 되는가? 그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 전 영상을 하나 베낀 건데, 금은 지난 52년 동안에 7월 15일부터 10월 10일까지 보통 오르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계절성을 신봉하시는 분도 있고, 저 같은 사람 또는 무시하시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 무시하시는 분들은 시장에서 돈을 제대로 못 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정말 본인 돈이나 큰 돈을 거래하신 분들은 이 계절성이 존재한다는 거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 계절성이라는 게 유효하다는 논문들도 굉장히 많아요. 계절성이라는 건 한마디로 과거에 이제 이 시기에 이 자산이 많이 올랐으면은 미래에도 그 시기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가능성입니다. 매번이라는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특히 가능성과 매번이라는 거를 지나치게 혼동을 많이 합니다. 확률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어쨌든 요 7월 10월에는 금이 보통 많이 오르는 편이고요.
수익은 보통 이제 이게 69년부터 하면은 요때 3개월만 투자했으면은 이렇게 스무스하진 않지만 어쨌든 돈을 벌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안 먹히는 구간도 꽤 있어요. 이때부터 10년 동안 안 먹혔잖아요. 그죠? 이때 안 먹히는 구간도 분명히 나오고요. 또 먹히는 구간도 있습니다. 요때도 안 먹혔네요. 그지? 예, 그렇죠. 요때도 잘 안 먹혔고요. 네, 이게 결론적으로 52년 동안에 30번 올랐고 22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승률이 뭐 대단히 높은 건 아니에요. 60% 좀 안 되잖아요. 근데 오를 때는 평균 한 10% 올랐고 깨질 때는 보통 5% 깨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10월에는 금이 오를 확률도 내릴 확률보다 조금 더 높았고 오를 때는 10% 내릴 때는 5% 깨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승률, 손익비 둘 다 좀 유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이렇게 나오죠. 7월, 10월에 돈을 벌 때는 좀 많이 버는 편이었고 깨질 때는 비교적 덜 깨진 편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어땠나? 2009년부터 좀 봤는데, 네, 대부분 수익이 났고요. 이제 보시다시피 수익이 날 때는 좀 크게 나고요. 이렇게 12%, 11%, 10% 이렇게 났고, 재작년에도 수익이 났고, 작년에는 손실이 발생했는데 손실이 폭이 좀 적었습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벌 때는 좀 크게 벌고, 깨질 때는 좀 적게 깨지는 패턴이 최근 10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10년이 아니지 이게 12년이죠, 그죠? 12년 동안 이게 유지된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요약을 하면요, 네, 금이 전반적으로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밸류에이션은 꽤 양호해 보입니다. M2 성장보다 오히려 조금 덜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다시 한번 중요한 거, 밸류에이션이 낮고 높은 거는 단기적 수익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장기 수익에는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5월, 10월엔 주식이 불황이고 재미가 없는데 평균적으로 이때 금은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7월부터 10월까지요. 정확한 날짜는 7월 15일부터 한 10월 10일까지 양호한 모습을 보인 통계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이 영상도 또 왜 이렇게 유익하냐? 네, 동의를 하시면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네, 그리고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